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오션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뭘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10월 30일 날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죠. 그 이후로 거래량이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급감하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찾아보시는 하나오션 대부분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이제는 고점이지는 않을까, 내가 매도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 걱정과 고민하는 마음에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결론부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저는 절대 매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 시장 전반적인 내용과 미시적인 관점, 하나옵션 개별 종목 이슈를 보더라도 절대 고점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도를 던질 이유가 없다. 물론 최근에 시장 움직임이 어땠었나요?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딱지를 받을 만큼 굉장히 급격한 상승 구간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8,800원이라는 주가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더라도 손해를 보시는 주주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던져야겠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20%, 30%그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원하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단순하게 하나오션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객관적인 대응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오션 종목 분석 영상이니까 오션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쉽게 가보자고요. 지금 하나오션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요? 138,800원이라는 지금의 주가가 고점이지는 않을까,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죠. 고점이 절대 아니라고. 고점이 아닌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은 일단 뒤에서 얘기 드릴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주가의 하락 구간이 아니라 주가의 조정 구간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조정 구간 같은 경우에도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 조정을 걱정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8월에 있었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똑같이 주가를 핸들링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매도를 하지 않고서 결국 뭐를 하면 된다?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만 잡을 수 있다면 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손해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결국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옵션에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다? 지금은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고점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 개별적인 종목 이슈를 보게 됐을 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하나오션의 상승 모멘텀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오션의 상승 모멘텀 너무나도 건조하잖아요.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3개가 넘게 있거든요.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오스탈 조선소가 있죠. 오스탈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은 이미 떨어졌고 호주 정부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 상태인데,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오스탈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스탈 조선소는 글로벌 조선사예요. 당연히 미국 지사도 있죠. 오스탈 USA가 존재한다고요. 이 오스탈 USA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 군함 건조 라이센스까지 가지고 있는 조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했을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함을 직접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탈 USA 너무나도 좋은 상승 모멘텀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있나요? 미 해군 MRO 사업이 있겠죠. 미 해군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직접적인 건조 같은 경우에는 순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강된 배에 수리 작업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MRO 사업이 증가되게 됐을 때는 하나오션에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척을 목표로서 진행을 했는데 2026년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MRO 사업도 다시 한 번 더 하나오션의 밸류업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산업이,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굉장히 구체화된 청사진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죠. 이 알래스카에서 만들어진 셰일가스, 원유들 결국 어떻게 수출을 해야 될까요?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결국 누구 걸 쓸 수밖에 없다? 필리조 선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나요? 지금 잠수함 사업이 있죠.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해줬죠.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지금 트럼프가 필리조선소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 필리조선소의 건조 역량이 딸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사들을 봤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원래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건조를 하는 조선사가 아니라 사실상 라이센스 때문에 따놨던
조선사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 허락 안 해줄까요? 당연히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오션이 누가 필요로 하나요? 트럼프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호적인 정책을 승인해주면서 거제조선소에서 직접적인 건조를 진행하고 라이센스만 필리조선소에서 승인을 해주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오션은 아직까지 4가지 너무나도 건조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개별 종목 이슈를 다 다뤄봤죠. 그런데 개별 종목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주식시장은 확률 싸움이라고. 그런데 이 개별 종목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주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아는 정보 우리가 똑같이 더블 체크한다고 해서 확률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지금 시장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시장을 딱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딱 5초만 드릴게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유동성 강세 시장이죠. 몰랐던 분들도 이 유동성 강세라는 얘기를 듣고서 아 맞아 이거였지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 유동성이 죽지 않는 이상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건조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의 우상향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제가 이번에 나온 한국은행 8월 유동성 보고서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 유동성 보고서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 바로 M2 통화량이죠. M2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2023년과 2024년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3,830조가 4,045조가량으로 늘어나면서 200조가량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2025년은 단위부터가 다르죠. 지금 4,400조까지 늘어나는 언제? 8월에 무려 350조가량이 8월인데 벌써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연중으로 쳤을 때는 500조가량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작년보다 올해 지금 통화 유동량이 몇 퍼센트 늘어났다? 150% 증가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더블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증시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었나요? 50조 원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올해 초로 돌아가게 됐을 때 고객 예탁금이 한 50조 원 정도 됐었네요. 2025년 2월 14일 날 고객 예탁금이 54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30일경에 측정된 고객 예탁금이 몇 조인가요? 10월 30일 같은 경우 85조가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나요?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에 아무리 풀리더라도 결국 어디로 갔었다? 부동산 시장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러한 유동성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 거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러한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유동성이 결국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오션은 유동성 강세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미 연준에서 2연속 금리 인하를 진행했죠. 12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문가들이 94% 확률로 무조건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과연 파월이 왜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을까요? 이 부분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를 했다고요. 미국 지역은행 뱅크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쉽게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은행들이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파월이 이 부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그런데 은행이 돈이 없다? 유동성이 말랐다? 지금 유동성 시장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강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돈을 계속해서 땡겨가고 있었던 양적 긴축을 종료해주면서 은행의 돈을 다시 한 번 더 늘려줄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을 한 번 더 풀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호재가 다시 한 번 더 나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사라진 상태에서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2연속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차트적인 부분, 하나오션 개별 종목의 이슈, 시장의 전반적인 플로우, 흐름을 보게 됐을 때도 우리가 지금 매도에 대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저울질을 해봤을 때 오히려 주가가 눌렸을 때는 매수에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오션 너무나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경고 종목이 나왔을 때마다 주가가 눌렸으니까 이번에도 또 눌릴 거야 라는 겁을 먹으면서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타율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주식시장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 나갔을 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강프로님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하나옵션 무조건 매수할 거예요. 근데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라이브죠.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재료가 바뀌고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에 들어가세요, 이 가격 조심해야 돼요 라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잡아드리는 실시간 저점 구간에 대한 신규 진입 타점 받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2번 눌리면 우리 풀리잖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혹은 하나옵션 종목 분석 영상이니까 옵션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읽어드리고 진심이 느껴지시는 10분 딱 뽑아서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신규 진입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꼭 신규 진입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꼭 응원의 한마디 옵션 화이팅 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타점을 받는 것보다 혼자 투자를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언제를 시점으로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저는 바로 11월 13일을 보고 있어요. 11월 13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11월 13일이 일단 뭔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11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외인들의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옵션 만기를 얘기하자마자 조금 의문이 드시는 주주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옵션 만기일이 하나옵션의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만들 만큼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느냐? 이번 옵션 만기일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미국의 셧다운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셧다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한 달을 넘겨섰고 미정부 셧다운이 역사상 최장기화되고 있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문제가 없는데 정치 부담이 커지고 증시가 흔들리려는 리스크를 보여주자마자 트럼프가 뭐를 하고 있나요?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아다리가 잘 안 맞아서 지금 옵션 만기일이 겹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는 거 아니야 시장에 의문이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연준이 계속해서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문이 드는 거죠. 고용지표 미정부 셧다운 때문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는데 실제로 낮았던 거 맞아? 고용지표 생각보다 좋으면 어떡할래? 인플레이션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봤는데 진짜로 급격하게 올라가 있으면 어떡할래?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유동성의 일시적인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물론 12월에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고용지표는 이민자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를 했을 때 완만한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은 심미적으로 확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한 쇼크가 나왔을 때, 유동성의 쇼크가 나왔을 때 유동성 강세장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했던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운이 나쁘게 아다리가 지금 딱 어디에 맞춰져 있다? 옵션 만기일에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하는 포지션을 취할 게 아니라 이러한 쇼크에 대응을 해서 우리는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뭐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절대 아니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뭐를 해야 된다?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하나옵션에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옵션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나 이제 이것만 대응하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은 추가적인 상승 구간 분명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몇 개월이 끝났을 때는 분명히 뭐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 2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옵션 3분기 실적 발표 다들 아실 거예요. 예상치보다 당연히 적게 나왔죠.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서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아니라 밸류로서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구나. 그런데 이 밸류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주식의 특징이 있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게 됐을 때는, 상승 모멘텀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을 때는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지만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 괴리감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옵션에서 우리가 이 괴리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옵션에서의 상승 모멘텀에서 정확하게 고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고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된다? 추가적인 수익률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하나옵션 주주분들 정말로 멋지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만큼 영상 도움 되셨다면 뭐라고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옵션 파이팅 하면은 실제로 주가 그대로 우상향할 거니까 옵션 파이팅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